안녕하세요, 손쌤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고대 로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그리스, 그 다음에 마케도니아까지 봤는데요. 요까지 봤는데 오늘은 로마를 볼 건데, 로마는 크게 공화정 파트가 있고요. 공화정에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재정으로 분리되는 재정으로 크게 성장하고, 나중에는 로마 그 큰 제국이 동서로 분리되는 그런 모습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로마의 공화정 파트를 먼저 살펴보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고대 로마의 재정 파트도 같이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시작할게요. 네, 첫 번째 로마 공화정인데요. 공화정 로마라는 나라는 기원전 8세기에부터 시작이 됩니다. 늑대의 젖을 물고 있었던 쌍둥이 형제에 의해서 로마라는 국가가 등장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공화정은 그거보다 조금 시간이 지난 기원전 6세기쯤부터 이제 공화정이 수립되기 시작합니다. 귀족들이 왕을 몰아내고 수립을 했는데요. 다양한 이제 원로원, 그리고 집정관, 그리고 민회로 구성되어 있는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아테네와 마찬가지로 평민들의 권리가 어떻게 성장을 하고 커지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상공업의 발달로 부유해진 평민이 무엇으로? 우리 기억하시나요? 그렇죠? 중장 보병입니다. 중장 보병이면 스스로 갑옷을 챙겨 입을 수 있는 병사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면서 전쟁에 참여하면서 목소리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기원전 5세기부터 거의 기원전 3세기까지에 이르러서 굉장히 점진적으로 평민권이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민관직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평민들의 모임인 평민회가 구성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담은 12표법이 만들어지고요. 요건 최초의 성문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글자로 적어진 법이라고 얘기하고요. 또는 리키니우스법 또는 호르텐시우스법, 여기 아래 나와 있는 것처럼 집정관 2명 중에 1명은 평민, 그리고 평민의 결의가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되는 이런 법들이 만들어지면서 법률상으로 귀족과 평민이 동등해지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 이 도표와 함께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러면서 이제 로마가 평민권의 성장과 더불어서 굉장히 점점 나라의 나라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탈리아 반도를 처음에 이제 통일을 하고요. 이어서 이제 포에니 전쟁이라고 합니다. 우리 아래에 나와 있지만 다시 정리해 보면 포에니 전쟁인데요. 이 포에니 전쟁은 누구랑 싸웠느냐? 바로 카르타고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로마가 여기 있는 지중해를 차지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포에니 전쟁은 조금 더 집중해서 살펴보면, 포에니 전쟁은 크게 3차례에 걸쳐서 있는데요.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건 요 2차입니다. 카르타고가 이제 한니발을 데리고 이제 로마로 공격했는데요. 결정적으로 승리를 거두지는 못했고, 그의 반면에 이 로마의 스키피오가 이끄는 로마군이 카르타고로 건너가자마자 승리하고 항복을 받아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카르타고를 로마가 지배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러면서 카르타고가 로마에 들어가더라. 그래서 요 지중해를 로마가 차지하는 모습을 이렇게 하나하나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땅이 넓어졌어요. 땅이 넓어지다 보니까 이 땅을 다스리고 땅을 지배하는 이제 세력들이 생기는 거죠. 그 유력자들이 대농장이라고 하는 라티푼디움을 경영을 하면서 중소자영농계층이 몰락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은 그 집에 뭐라 그래야 되지?
접수한 땅들을 운영을 하면서 뭐 사람들을 쓰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땅을 사기도 하고 차지하기도 하면서 오히려 중소계층에 있는 자양동들이 몰락하면서 이 평민과 귀족 간의 신분 격차가 좀 더 또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호민관으로 등장을 했던 그라쿠스 형제가 포에니 전쟁 이후에 등장을 합니다. 이들은 이제 호민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농지법과 공물법을 추진을 했습니다. 농지법 같은 경우는 요 이야기고요. 공물법 같은 경우는 요 이야기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게 되면 농지법 같은 경우에는 임차할 수 있는 국유지의 상한선을 정한다. 땅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1006여름 이상의 토지를 임차하고 있는 자는 국가에 반환해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중소자영농계층을 모으려고 권익을 보호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 공물법 같은 경우에는 가난한 시민들에게 곡물을 저렴한 값에 배금을 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티베리우스가 형이고요. 그 다음에 그 가이우스가 동생인데요. 하지만 이들은 귀족들의 반발로 결국엔 실패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그 라티푼디움 같은 경영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뭐 손꼽 꽂을 땅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보여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이제 정치가 혼란해질 것이고요. 귀족파와 평민파 사이의 권력 투쟁이 당연히 벌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스파르타쿠스의 난이 벌어지게 되고요. 이것들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이제 평민의 호민관 이런 것들이 아닌 나라를 이끌어가는 3명의 정치가들이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이제 3두 정치가 되는 것이지요. 두 차례에 걸쳐서 이제 3두 정치가 이루어지는데요. 여기 아래다가 선생님 조금만 더 메모를 해 놓으면 1차 3두 정치는 3명이 있었습니다. 1차는 파란색으로 쓸게요. 카이사르, 그 다음에 크라수스, 그 다음에 폼페이우스가 있습니다. 이름이 조금 어렵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도 정리 간단하게 하면서 넘어가면요. 이 중에서 주도한 세력은 바로 카이사르예요. 카이사르가 누구냐? 카이사르가 어떤 사람이냐 들어봤을 건데요. 카이사르는요. 갈리아 지역을 정복했던 사람입니다. 갈리아 지역이라고 하면 지금으로 따지면 약간 프랑스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카이사르가 이제 영어식으로 발음하면 시저가 되거든요. 즉 황제는 아니었지만 황제라는 그 단어의 어원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결국에는 이 사람이 주도를 했지만 여기 나와 있는 이제 나중에 이제 공화파에게 암살을 당합니다. 네, 암살을 당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문제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크라우수스 같은 경우에는 따로 정리할 게 이 사람은요. 파르티아 기억나시나요? 그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무너지고 파르티아 그리고 사산 왕조 페르시아로 넘어갔는데 파르티아와의 전쟁에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폼페이우스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그냥 정리하고 넘어가는 식으로 하고요. 그리고 나서 카이사르가 암살당했잖아요. 암살당했으니까 두 번째 3두 정치가 이어지는데 요것도 여기 쑥 가지고 와서 요거는 초록색으로 정리를 하면 일단 첫 번째로 카이사르의 양자였던 옥타비아누스가 있습니다. 옥타비아누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안토니우스가 있어요. 안토니우스가 있고 세 번째로는 레피두스가 있습니다. 요 세 명이 이제 그 3두 정치를 이끌어 가는데요. 옥타비아누스가 승리해서 정권을 장악했다라고 얘기하고요. 안토니우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이집트의 굉장히 예쁜 여자라고 하죠. 네, 클레오파트라와 연합을 해서 이 악티움 해전에서 옥타비아누스와 자웅을 겨룹니다.
장을 겨루는데 결국에는 옥타비아누스가 승리를 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옥타비아누스 대 그다음에 안토니우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에서 옥타비아누스가 승리하면서 정권을 장악하게 되고, 나중에 요 아래 여러분들 교재로는 같이 보고 있겠지만, 그러면서 이 옥타비아누스가 바로 무엇이 된다? 황제로 나아가게 된다 라고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로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그리스 공부했고 마케도니아 공부했고 로마라고 해서 요게 요 순서대로 가는 게 아니라고 선생님이 설명을 했습니다. 로마도 그리스가 어떻게 보면은 요렇게 되면은 이제 로마는 뭐 요쯤부터 시작 같이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로마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이야기했던 거는 이제 공화정 얘기해야겠죠. 공화정으로 들어가게 되고, 공화정으로 성장하면서 무슨 전쟁이 있었죠? 기억나나요? 그렇죠? 포에니 전쟁을 겪고요. 그러면서 크게 승리하면서 문제가 생기니까 등장했던 게 이제 그라쿠스 형제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습이 안 되니까 어떤 정치를 간다? 어떤 정치? 바로 삼두 정치로 이어져 나간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조금 다시 깔끔하게 정리를 할게요. 공화정에서 그 다음에 포에니 전쟁, 그 다음에 그라쿠스 형제까지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에 1, 2차 삼두 정치를 겪으면서 황제가 다스린 나라로 가더라. 그래서 공화정 같은 경우에 각종 제도들이 있었던 거 기억나나요? 제도를 중심으로 호민관, 평민회, 12표법, 리키니우스법, 호르텐시우스법. 그래서 호로 시작해서 호로 끝나는 그런 제도들을 잘 정리해 주시면 좋겠고요. 포에니 전쟁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포에니 전쟁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점이 생겼는지, 우리 라티푼디움 얘기했었죠. 라티푼디움 얘기해서 그래서 그라쿠스 형제 했었지만 소용이 없었고, 그래서 등장했던 게 이제 삼두 정치. 1차는 카이사르, 그 다음 2차는 옥타비아누스. 그러면서 이 옥타비아누스가 황제로 가더라 라는 것까지 우리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 요 스토리들 잘 정리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요거 이어서 로마의 제정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